자, 우리 이제 인사행정을 시작하도록 합시다. 우리 암기 노트는 29페이지입니다. 전체 개관을 간단하게 하고요. 우리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이 인사 제모부터는 조금 이제 아카데믹한 내용이 아니라 실무 얘기가 많이 들어가니까 조금 편합니다. 여기 이제 사람이 들어오고 돈이라고 써야 되는데 돈보다는 정부가 쓰는 돈을 우리가 뭐라 그러죠? 예산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다시 사람이 들어와서 나갑니다. 그죠? 이게 인사 과정 또는 인사 관리라고 합니다. 이거는 너무 쉽죠. 돈이 들어오는 거니까 세입이고 돈이 나가는 거니까 세출이죠. 요거는 조금 여러 가지 용어를 쓰죠. 사람이 들어오는 걸 뭐라 그래요? 채용이라 그러죠. 채용. 그 다음에 또는 충원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표현은 쓰지 말라 그랬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행정법 공부하니까 편하네요. 보통 임용이라고 얘기하면 공무원 관계의 발생만 생각하는데 변경, 소멸도 임용이죠. 그래서 근데 어떤 분들은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무슨 관리? 임용 관리, 충원 관리, 채용 관리. 좀 더 학문적 표현은 저는 이걸 좋아합니다. 인적 자원의 확보죠, 확보. 그래서 제가 앞으로 그다음에 이제 들어오면 개발하고 공무원 관계를 유지합니다. 자, 사람 공무원이죠, 그죠? 정부 또는 행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적 자원을 채용, 개발, 유지하는 무슨 과정? 인사 과정. 또는 이걸 인사 기능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인사 체제라고 얘기하면 체제는 뭐가 수행되는? 기능이 수행되는 결합체를 체제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인사 체제라고 얘기하면 각 하나가 이런 것들이 하나의 기능이기 때문에 인사 기능, 인사 과정, 인사 관리라고 얘기하고 보통 이 표현을 가장 많이 씁니다. 인사 과정. 이건 너무 쉽죠. 여러분들이 행정법에도 가끔 하지만 헌법에서 더 많이 하죠. 그죠? 예산 과정. 요거는 여러분들이 현심 집결. 요거는 선생님들 책마다 절대 변하지 않죠. 왜냐하면 법적으로 아예 우리나라 예산 과정은 몇 단계? 4단계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인사 과정 또는 인사 관리는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인적 자원을 채용하고 개발하고 유지하는 자 재무행정 또는 예산 우리 재무 이 표현들을 그냥 우리 학자들은 구분하지 않고 막 혼용해서 씁니다. 알았죠? 그게 대부분 비슷한 표현이니까 크게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되겠어요. 그래서 예산 과정. 그럼 이제 이게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이러한 자 노란색은 기반입니다. 인프라. 저는 이거보다는 이제 제반 요소 라는 표현을 쓰기를 좋아하는데 자 기반은 제가 위에서 한 것은 이겁니다. 리더십 맞죠? 리더십 문재인 대통령 또는 집권자가 사람을 보는 관점이죠. 쏟아버릴 수 있는 대체제로 보느냐 아니면 무한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자원으로 보느냐 리더십. 이 리더십은 인사 철학에서 구체화됩니다. 철학, 가치관이죠. 내가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 다시 내가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 인사 철학이 뛰어나면 우리 인사기관이 당연히 누구 옆에 있겠어요? CEO 옆에 있겠죠, 그죠? 됐습니다. 리더십. 이런 걸 밑에 있는 건 뭐라 그럴까요? 문화.
예산문화 또는 무슨 문화? 인사문화. 그럼 조직에 가면 무슨 문화? 조직문화. 우리 행정 전체는 무슨 문화? 행정문화. 각 파트에 가면 파트에 맞게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제도, 법률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상식줄 알죠? 한번 봅시다. 우리나라 공무원들의 체계율을 채용, 개발, 유지, 관리를 총괄하는 법이 무슨 법이죠? 국가 공무원법이죠? 여기는 무슨 법? 국가 재정법이죠. 이런 법적 기반이 있어야 되고, 여기는 무슨 기관? 인사혁신처죠. 맞죠? 여기는 뭐야? 기획재정부. 자, 우리나라 인사제도를 나타내는 딱 한 단어. 캐리어 시빌 서비스 시스템. 그죠? 시빌 서비스 시스템. 뭐라고요? 직업 공무원 제도. 앞으로 CCSS를 직업 공무원 제도라고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당연히 LIBS. 품목별 예산 제도가 되겠습니다. 됐죠? 됐습니다. 다시 체계유, 그죠? 편심직결. 그랬어요. 요 인프라, 제반 요소를 쭉 제가 이렇게 설명했는데, 이런 제 강의는 이게 설명을 넘어서 다시 봅시다. 설명을 넘어서 그냥 암기까지 가야 되니까, 분, 종, 접, 기, 원. 됐죠? 똑같습니다. 분류, 종류, 접근법, 모형, 이론, 철학이죠. 기관, 원칙. 원칙은 정해져 있죠, 그죠? 민주성과 능률성 또는 효율성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시죠. 인사. 자, 이렇게 무조건 써야 되죠. 만약에 이렇게 하면 이제 답은 끝났죠. 역량 HRM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무슨 과정? 이건 무슨 과정? 인사 과정이 제대로 돌아가기 위한 인프라. 제반 요소가 제대로 돼야 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는 인사. 공무원의 분류면 여기는 무슨 분류? 여기는 예산의 분류겠죠. 공무원의 종류면 여기는 뭐의 종류? 예산의 종류가 되겠죠. 됐죠. 여기는 인사에 관한 접근법이면 여기는 예산. 인사에 관한 접근법은 여러분들이 공부 좀 하셨으니까 알고 있죠. 자, 1829년에 무슨 주의? 역관주의. 1883년에 펜들턴법 제정되고 실적주의. 그죠? 적극 인사행정. 여기까지 시험에 안 넣어줘. 무슨 관료제? 대표 관료제. 최근에는 전역다, 전략, 역량, 다양성 관리가 있고, 또 이제 무슨 기관? 인사기관. 이거는 학문 용어고, 우리나라의 인사기관은 이름 뭐라고요? 인사혁신처죠. 당연히 여기는 뭐예요, 아까? 기획재정부. 여기는 이제 무슨 민주성? 인사민주성, 인사능률성. 여기는, 여러분 잘 알죠, 여러분? 재정, 민주주의, 재정 효율이라고 얘기하는,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 한번 가시죠. 체계유예, 분, 종, 접, 기, 원. 됐죠? 여기 더 외우고 싶죠? 편심, 직결의 분종, 접견이죠. 차이는 뭡니까? 헌법 공부하시는 분들 요거는 뭐가 있어요? 날짜가 있죠. 135, 120일 이렇게 해서 날짜가 있는데, 여기는 날짜가 없는 게 타입니다. 자, 외우시죠? 틀이 같으니까 외우기 편하죠? 다시 봅시다. 체계유예 분종접기원, 편심직결의 분종접기원이 되겠습니다. 인사가 가장 여러분들이 처음 접할 때 이해하기 쉬워요. 왜냐하면 가장 들어본 말이 많으니까. 계획, 모집, 선발.
민간 기업에서는 사실 이게 더 중요합니다. 입직 관리. 여러분들, 아니, 그러니까 들으면 봐요. 그죠? 저 노무사 강의하니까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그죠? 그 기업들이 사람 뽑았는데 3년 안에 뽑은 인재가 반 이상 그만둔다 그러죠. 그러니까 조기 정착을 못하고 하는데, 공무원은 여러분 뭐 이런 동네에서 그죠? 합격했는데 웬만하면 안 그만두죠. 공무원들 거의 그만두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논점이 아니고요. 자, 계획, 모집, 선발. 자, 좋은 채용이 또한 좋은 인적 자원이 확보되기 위해서는 세 개의 단계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사람에 대한 계획이니까 무슨 계획? 인력 계획. 똑같습니다, 이제. 예산에 가면 무슨 계획? 재정 계획. 또는 무슨 계획? 예산 계획이로. 조직에서는 무슨 계획? 전략 계획, 전략 기획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최고 안 되죠. 근데, 며칠 전에 발표된 거 알죠? 내년 1차는 2월, 그게 인력 계획이에요. 정말 우리나라 인력 계획은 진짜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우리나라는 3년 단위 성과 관리 무슨 계획? 전략 계획을 수립하고 성과 관리 시행 계획 하는데 국가재정 운용 계획도 몇 년입니까? 5년 단위죠. 근데 이것만 없어요. 이것만 없다고.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말도 안 되지만 앞으로 우리가 30년 뒤에 30 너무 심하고 5년 뒤에 공무원들 중에 어떤 공무원이 좋겠다라는 바람직한 공무원의 인재상 같은 것도 한번 제시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거 없다는 게 아주 큰 문제고. 모집입니다. 됐죠? 모집은 두 가지가 있는데, 모집의 방법. 우리는 이제 당연히 소극 모집하고 적극 모집이 있는데, 또 하나가 이제, 보통 소극 모집하고 적극 모집하고 같은 말이죠. 소극 모집은 보통 메이크죠. 메이크는 이제 좋은 말로 하면 육성인데, 나쁜 말로 하면 뭡니까? 폐쇄형이죠. 이건 바이는 좋게 하면 개방형이죠, 개방형. 근데 모집은 그다음 요건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행정법에서 가끔 하는 거죠. 공무원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 업설결, 자격격, 무슨 사유? 결격 사유. 국가공무원법 65조에 있는데 행정법에서는 중요한데 행정학에서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시, 좋은 채용, 인적 자원의 확보가 위해서는 적어도 몇 년? 3, 5년 정도의 장기적인 인력 계획이 필요하고, 당연히 여러분들 알죠? 우리는 뭘로 가야 돼요? 요것만 기억하면 되죠, 뭐요? 메이크에서 바이. 메이크에서 바이. 요게 이제 두 개가 있죠. 개방형 직위와 공모직위가 있는데, 최근에는 더 나가서, 답만 해봅시다. 헌스 추천. 모집에는 그냥 답이 이겁니다. 그죠? 헤드헌팅, 민간 전문가, 스카우트, 국민 추천자.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적극 모집을 위해서, 다시 무슨 모집? 적극 모집을 위해서는 개방형을 하는데 잘 안 되죠. 그래서 아예 요 두 개의 차이는 뭐냐면요. 요 헤드헌팅은 제가 정보 체계론 할 때 맨날 설명하죠. 누구요? 김명희 씨. 그죠? 우리 이제 옛날 전산센터장을 뽑았는데, 과기정통이 우리 이런 사람 필요하다라고 어디? 인사혁신처에 부탁을 하면, 인사혁신처가 민간에 있는 사람들 팍 찾아서 이분한테 와서 한번 지원해보세요. 근데 이제, 들어보세요, 이거는. 헌스, 추천. 이건 시험에 안 노는데, 모집에서는 답이 뭐라고요? 개방형 쓰고, 부족하니까, 헌스 추천. 그때 한마디 얘기하면 됩니다. 헤드헌팅, 스카우트 제도. 요 두 개의 차이는 이분을 모셔왔는데 이쪽은 내나 채용 절차를 다 거치는데, 여러분 스카우트 해왔는데 시험 보라 그러면 누가 오겠어요? 스카우트 제도는 아예 그냥 진짜 어떻습니까? 말도 안 되지만 서울대에서 맹큐를 데려오는 거야. 맹큐 데려왔는데 어떻게 해요? 오지도 않겠지만, 그지? 데려왔는데 어떻게 해요? 자, 채용 프로세스 밟으셔. 그러면 그 사람 자존심 상해서 안 오겠죠?
그 차이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때까지 한 명인가 두 명밖에 안 했어. 그러니까 데려오면 딱 봐도 어떻게, 저 사람은 무조건 데려와야 된다. 느낌 있는 사람. 국민 추천제. 딱 주고, 답이 뭐라고요? 모집은 무슨 모집? 적극 모집이 좋고, 메이커에서 개방형으로 가는데 잘 안 되니까 헌법 스타디를 추천한다. 무슨 추천? 헌스 추천. 헌법 스타디 추천한다. 헌스 추천. 자, 선발은, 바로 이제, 선발은, 그냥 오늘 처음 쭉 한번 봅시다. 인간이 개발한 선발 도구는요, 총 5개입니다. 지시면 됐는데, 자,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뭡니까? 시험, 그 다음에 면접, 이걸 딱 봐도 아시겠죠? 인턴이죠. 평정센터법. 가장 좋은 건 여러분, 평정센터법인데, 요거는 이제, 흔히 이제 서류만 하는 거, 지원서 분석법. 요즘 뭐라 그러냐, 저는 이쪽 세대 학종이라 그러나, 이건 수시야, 수시. 지시면 세턴인데, 여러분들은, 이 2개만 하죠, 2개. 이거 물어보면 여러분 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왜 면접 보기 전에 시험부터 볼까요? 자, 좋은 선발 도구가 갖춰야 될 요건이 있습니다. 선발에 실패했을 때는 잡아요. 부적격자를 채용하는 것도 오류죠. 적격자를 채용 안 하는 것도 오류죠. 요건 몇 종 오류? 1종 오류고, 요건 몇 종 오류? 2종 오류란 말이죠. 이 채용 오류가 왜 발생할까요? 바로 선발 도구에 뭐가 없어서? 타당성, 신뢰성이 없어서. 사실 요까지는 따지고 보면 요까지는 그냥 모집은 쭉정이든 뭐 참살구든 개살구든 많이 끌어당기면 되는 거죠. 요 채용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는 여기이기 때문에 이것만 시험에 옛날에 엄청 많이 나왔죠. 그래서 이제 다시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자, 갑시다.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5개가 있어요. 다시 사람. 됐죠? 추신수 선수 좋아합니까? 전 타석에서 추신수 선수가 실효적이기 어렵다. 전타, 신수, 실효난. 요 2개만 중요하죠. 요 2개만. 무슨 성이 있어야 된다? 전략성. 그 다음 무슨 성? 이게 사회과학에서 여러분 타당이라고 놓으면 이 단어거든요. 저는 이거 번역 잘못됐다고 보는데 정확하냐. 다시 뭐라고요? 타당성이란 말은 정확하냐. 정확하냐 얘기고, 신뢰성은 항상 들어가야 되는 단어가 반복이에요. 반복에서 일관성, 수용성. 민간 기업에서는 이것보다 이게 더 중요해요. 옛날에 한번 난리 났었죠. 이렇게 대량으로 LG하고 삼성 붙은 애들 중에서 우리가 보기에 어디 가는 거야? 다 이쪽 갈 줄 알았는데 갑자기 이쪽으로 다 가는 거야. 이거는 민간 기업 입장에서는 그 기업의 채용의 매력도가 엄청 떨어진다는 얘기죠. 민간 기업은 뭐가 엄청 중요해요? 수용성이 중요한데 우리는 공무원 시험에서 이건 진짜 중요하지 않죠. 다 그냥 받아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민간 기업에서 중요한데 행정에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용성. 이건 이제 비용 이거죠. 예를 들면 경제학 문제를 맹큐 교수한테 출제 의뢰하면 진짜 좋은 건데 이게 엄청나게 많이 드는 거죠. 그 다음에 효익성 또는 효용성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인재를 뽑아가지고 얼마나 조직에 도움이 됐는지 문제입니다. 이건 측정이 안 되니까 그냥 넘어가고요. 난이도는 여러분 변별력이라고 그러죠. 지금 피셋이 이 문제에 걸렸는데 이제는 이제 피셋도 다 커트라인이 크게 안 바뀌면서 요즘에는 엄청 어렵게 놓고 엄청 쉽게 놓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죠? 변별력 우수자와 비우수자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전 타석에서 추신수 선수가 실효적이기 어렵다. 전타, 신수, 실효난인데 이건
됐습니다. 지우고. 그래서 선발 도구의 효용이라 그래요. 저는 이거보다는 무슨 기준? 진짜 좋은 선발이었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이 뭐라고요? 전타신수 실효난인데 타당성하고 신뢰성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갑시다. 계모선. 요거는 논점이 그냥 뭐요? 인력계획, 국가재정운영계획과 같은 인력계획을 만들자. 자, 모집은 무슨 모집? 적극 모집인데 두 가지. 개방형하고 헌법 스타디 추천. 됐죠? 그 다음에 선발 도구는 뭐가 있어야 된다? 전타신수 실효난이 있어야 된다. 개발. 선생님들 책에는 이제 능력 개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능력 개발. 됐죠? 작년도에 이제 학교 간 애들이 이제 우울해지고 있죠, 지금. 지방에 내려가 있는데 이제 직장 생활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죠? 맨 처음에 여름 뽑히면 뭐 합니까? 교육훈련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배치받아서 일하면 근무 성적을 평정하죠. 원래는 평정이란 표현을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단 하나만 꼭 남아있죠. 자, 여러분 정책 평가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죠. 근데 정책 평정이란 말은 잘 안 들어봤죠. 이거 많이 무너지고 있는데 사람을 평가하는 건 뭐라 그래요? 평정이라 그래요. 제도나 뭐 기관이나 이런 걸 평가하는 것은 평가라 그러는 거죠. 인사 고과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일 잘하는 사람은 위로 가는 건 뭐라 그래요? 승진. 아유, 안 맞다. 전직, 전보. 때로는 강임도 있습니다. 강등이 아니라 요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인사이동이라 그러죠. 근데 한 개인의 인사이동을 시그마하면 이게 바로 나의 뭐가 돼요? 캐리어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경력은 뭐라고요? 경력은 내가 거친 지위를 모아놓은 거죠. 경력. 그죠? 그래서 교육훈련. 여기 이제 순서상 어디에 넣어야 되는가의 문제가 좀 제기되는데, 예를 들면 여러분, 저는 여기다 넣었습니다. 직무관리. 예를 들면, A라는 사람을, 이론은 뭐냐면 사실은, 이 사람이 먼저냐, person job fit. 여기 인사행정에, 그 다음에 job org fit. 여기 인사행정에 엄청나게 유명한 명제거든요. 이해되죠? 자, 봅시다. 내 같은 선생님은 이걸 반대로 써요. 이게 철학의 엄청난 차이죠. 여기는 직무에 적합한 사람을 뽑겠다는 거고, 여기는 뭐라고요? 그 사람한테 적합한 직무를, 그죠? 매치시켜 주겠다는 거죠. 요게 당위적인데 실제 현 실무는 이거 아닙니까? 실무는 솔직히 말하면 뭐 전략정책처럼 관리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해가지고 각 과장님들한테 공석이 몇 개야? 다 시그마 해가지고 여기 자리가 비었습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왔어요. 일단은 뭐부터 정했습니까? 직무부터 정했죠. 그리고 그 사람이 요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뭘 해줘요? 교육훈련 하는 거죠. 교육훈련. 그래서 직교평경. 다시 뭐라고요? 직교평경입니다. 자, 저는 이제 용어를 맞춰버렸습니다. 일반적으로 행정학에서는 능력개발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 경영학이나 노무사 쪽에서는 무슨 관리? 개발관리. 뒤에는 다 관리를 붙여요. 채용관리, 학부관리, 개발관리, 그 다음에 됐습니다. 행정학에서는 여기서 사기관리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경영학이나 노무사 쪽에서는 유지관리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같은 말이죠. 좋은 공무원 관계가 유지되면 사기가 높아야 되겠죠. 됐습니다. 유지관리, 사기관리라고 합니다. 다시 올라와서 개발관리, 능력개발의 공무원의 능력개발을 쓰시오. 직교평경. 다시 뭐라고요? 직교평경.
공무원들의 능력 개발은 크게 몇 개? 4가지의 기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사직관리, 유지관리입니다. 노상 방기, 뿡뿡뿡. 노상에서 방귀 낀다. 그죠? 핵심은 이거죠, 이거. 핵심은 이건데. 자, 노사관계, 그리고 보상, 방출, 사기관리. 제가 이게 잘 들으세요? 절대 방출이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됩니다. 실제로 이제 공무원은 퇴직관리라는 표현을 쓰죠. 근데 민간기업은 무슨 관리? 이직관리라는 표현을 쓰죠. 이거는 진짜 조직 중심의 표현이죠. 너 필요 없으니까 꺼져잖아요. 퇴직은 반은 자발적인 느낌 있죠. 이직관리는 학시로서부터는 이제 누가 주도하는 느낌입니까? 노동자가 주도하는 느낌이죠. 그래서 다시 민간기업은 거의 요즘에는 무슨 관리? 이직관리라고 쓰고 공무원에서는 퇴직입니다. 퇴직. 그리고 이거는 제가 왜 방출관리라고 왜 만들었어요? 노상방기 이렇게 방기 뿡뿡뿡 끼니까 이게 더티한 기법 잘 외우더만. 그죠? 그래서 노상방기 됐습니다. 여기 하나 숨어있는 게 있는데 이 유지관리에서 요즘에 가장 뜨는 게 근로시간이죠. 근로시간. 사기관리, 보상관리에서 그래서 최근에 제가 총보상을 얘기할 때 요 경제적 보상하고 비경제적 보상의 근로시간 관리를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봅시다. 그냥 한 번씩 가장 높은 거. 자, 체계유 분종적 기원. 다시 좋은 인사행정을 있기 위해서는 인사 과정과 인사 기반 또는 제도가 제대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 인사 과정은 크게 몇 단계? 3단계. 근데 책마다 좀 다릅니다. 유인봉 선생님은 체계유 평보. 유인봉 선생님이 이렇게 5단계 나는 딱 아시겠죠? 채용, 개발, 유지, 평가, 보상. 그러면 여기 유지, 평가, 보상. 개발이니까 요 유지 관리에는 뭐가 들어가 있겠어요? 여기 보상 관리 빼면 무슨 관리? 퇴직 관리, 사기 관리, 노사관계 관리가 여기 들어가 있겠죠. 이건 채용은 똑같고 그죠? 개발은 그럼 뭘 넣으면 돼요? 직교 평경을 넣으면 되는데 여기 평이 있으니까 여기는 뭐라고요? 직무 관리하고 교육 훈련을 쓰면 되죠, 그죠? 경력 개발도 좋고 평가, 보상 이렇게 씁니다. 보통은 채용, 능력 개발, 사기 관리 이렇게 해서 유인봉 선생님 책 빼고는 웬만한 우리나라의 인사행정 선생님들은 거의 대부분 이렇게 인사행정의 3대 변수라고 하면서 채용, 그죠? 어떤 분은 임용이라 쓰고요. 능력 개발, 사기 관리 이렇게 거의 대부분 선생님들 이렇게 씁니다. 그죠? 이렇게 쓰면 되고 이렇게 3분법으로 놓아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래 다시 한번 쭉 해봅시다. 쭉 다 풀어볼까요? 조금 라임을 줘야 돼요. 계모선 한번 끊고 맞죠? 계모선 그 다음에 직교 평경 한번 끊고 노상방기 분종 접기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인트로덕션이었고요. 29페이지 우리 이제 내용을 보면서 한번 쭉 훑어갑시다. 자, 이제 지키고 있었지?